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달러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은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를 가려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안 돼요. 맞죠?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의 침체가 앞으로 오게 만들고, 당장은 이렇게 달러가 약세지만, 그리고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가서 더 떨어진 거예요. 저렇게 지금 유럽하고, 왜냐하면 오늘 상호관세 나온 걸 봤더니 의외로 유럽에는 많이 안 때렸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의외로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하고 유럽하고 캐나다, 멕시코 걔네들 제일 많이 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동남아에다가 제일 많이 때려버렸고, 맞죠? 동남아에 30%, 40% 때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일본 요런 데다가 25% 때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많이 때리긴 했죠. 근데 사람들이 중국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왜냐? 물론 그래서 오늘 중국 환율이 떴어요. 위안화가. 니네 어떡하냐? 근데 보면은 금방 안정됐죠? 생각보다 많이 안 뜨고, 중국이 예전 트럼프 일기 때하고 달리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을 그동안 확 전략적으로 줄여왔어요. 그리고 미국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시장을 엄청나게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시대는 지금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모든 기술도 지금 역전을 금년 들어갔고, 딥시크가 쪽발점이 되면서 모든 게 지금 양자 컴퓨터 로켓부터 해가지고 이 뭐 저공 비행하는 것부터 그거 저궤도 그거부터 해서 자율주행, 뭐 저는 솔직히 로보택시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게 뭐 대단하다고. 사람이 운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야, 나 손 낼 테니까 한번 움직여봐라. 너 주차 한번 해봐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꼭 필요한 기술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저도 저기 그 대부도? 아니, 대부도가 아니라고 어디야, 저 섬 그쪽에 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 셔틀버스 관광객들 그거 이제 그 자율주행하는 버스가 이렇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광지 안에서 좀 하는 거나 그런 거나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택시나 자가용이 자율주행 하는 게 로보택시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쉬운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막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나 그런 애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캐시우드 할머니가 선전하는 것처럼 앞으로 몇 년 안에 로보택시 자율주행 시장이 이만큼 커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고 꼰대라서 그런지 에이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다 커질지. 그리고 저 같은 옛날 사람은 무서워서 그런 데다 운전 못 맡겨요. 제가 직접 손으로 운전해야지. 그렇죠? 뭔 얘기야. 지금 또 옆길로 이렇게 새네 자꾸.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미국에 대한 시장을 그동안 사방으로 넓혔어요. 왜 자동차 얘기, 자율주행 얘기를 왜 했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면서 중국이 잘 나가는 물품이 뭡니까, 여러분들? 전기차하고 배터리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미국인데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다는 얘기 들어나 보셨어요? 안 팔아요.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거의. 미국에서는 팔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 빼고 유럽에서 팔고 아시아에서 팔고 남미에서 팔고 막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지금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미국 시장 없어도 흔들리질 않는다니까요. 맞죠? 그 외에도 지금 중국이 미국이 막 어떻게 막 때린다 뭐 어쩐다 하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버틸 수가 있어. 허리띠 쫙 졸라매고 해봅시다. 대응을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트럼프가 막 세상을 막 잡고 막 이렇게 흔들었다 저렇게 흔들었다 하는 거 아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화가 나고 있고. 왜? 대응들을 안 해. 지금 제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시진핑이 뭘 어떻게 해야 네가 진정하겠냐 해가지고 양보해주는 모양이 나왔으면 하는 건 트럼프인데, 중국에서
정상회담 하자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 내일쯤 전화 와가지고 정상회담 빨리 하자고 하겠지? 그럼 내가 멋있게 또 언론 앞에서 또 센 척 한번 보여줘야지. 트럼프 이런 맘 진작 먹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안 와. 이놈 봐라. 내가 그래갖고 10% 때리고 중국이 10% 더 때리고 20%. 이제 전화 오겠지 정상회담 하자고. 안 와. 4월 2일부터 중국 죽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안 와. 그렇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기존 20%에 34% 중국 때렸어요. 여차하면은 그게 다 플러스가 되는 어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4%의 관세를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국이 뭐 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시진핑도 그러고 푸틴도 그러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트럼프가 제일 하수예요, 하수. 대중들이 볼 때는 시원하다, 뭐 하다 하지만 사실은 외교의 제일 하수예요. 오히려 그 위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몇 수 위야. 정말 정치 구단 능구렁이들이에요. 저런 놈들은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알지. 저 지금 막 방방 뜨고 흥분하고 막 쇼하고 하는데 저거 제일 하수거든. 그죠? 위에서 그 스텝에 안 맞춰줘요. 트럼프의 칼춤에 안 맞춰주잖아. 박자를. 자진몰이 장단으로 막 돌리는데 안단테로 나간단 말이야. 안단테로. 아주 느리게. 이러면서 이렇게 결국은 트럼프 항상 안달이 나고 급한 거는 트럼프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급하니까 이렇게 맞춰주고 갖고 세팅을 해가지고 들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은 거기서 아닌 거 몇 개 하면서 슬쩍하면서 시간 끌고. 푸틴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한테서 제일 많이 뽑아먹고 있죠. 벌써부터. 자, 중국도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겠지 하는데 중국은 또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민주국가 뭐 중간선거 걱정하는 나라입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통제하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내수 시장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내수 시장이 커요. 내수가 활성화는 안 되고 있지만 여차하면은 외국의 모든 문 닫고 내수로 돌아서자 하면서도 먹고 사는 나라들 큰 대국들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택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택도 없죠. 내수 시장이 요만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중국도 유럽도 다 뭡니까? 돈을 푼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미리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든 경제에 충격을 안 받도록 수많은 정책들을 지난 한두 달 동안 앞으로 중국에 이만큼 돈을 풀고 은행에다가 이만큼 융자를 해주고 어디에다가 뭘 해주고 몇십 계획을 내놨잖아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생각만큼 위안화가 안 흔들립니다. 거기다 이제 유로화는 뭐예요? 유럽도 미국에 대비해서 나토에서도 미국이 빠지고 하니까 독일이 역대로 많은 돈을 풀겠다. 독일이 나왔죠? 네. 프랑스도 그러고 지금 뭐 돈을 푼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보다는 유럽이겠네요. 그리고 유럽 바람이 불어가지고 2달 전부터 전 세계 글로벌 머니들이 개미들까지 해서 유럽 시장으로 다 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럽은 시장을 살려주겠네. 사실 살릴지 안 살릴지도 몰라요. 진짜 싸움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유럽, 중국도 힘들어요. 이거는 일단은 너무 이제 여기 막 분위기 몰아져 갖고 유럽하고 중국이 한번 벙 떴어요. 아직 그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쨌든 유럽에도 관세를 때린다고 봤는데 생각 외로 적게 때렸어요. 20%밖에 안 때렸어요. 거기다가 유럽하고는 앞으로 얼마든지 협상할 게 많이 남아있어요. 협상한다고 유럽이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 때리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4월 3일부터 4월 13일인가까지 자기들이 보복관세 유럽이 하겠다고 한 4월 13일까지 그동안 진심으로 대화를 해보겠다.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요. 달러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 힘들겠네. 이렇게 버리면서 그 돈으로 다 유로화 산 거예요. 웃기죠? 심지어 유럽은 20% 때렸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렇게 막 더 때린다 막 겁주더니 캐나다 멕시코는 이번에 안 때렸죠?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그 전에 그 이제 미국하고 북미 자유협정 맺은 그 FTA처럼 무역협정 맺은 것 중에 그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일부 품목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5% 관세를 다 이미 때렸잖아요.
걔네들은 때렸으니까 이번에는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굳이 안 때리겠습니다 하고 빼준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멕시코, 캐나다는 여기다 더 죽었어. 그래 놓고는 안 때린 거예요. 한 발 물러선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도 생각만큼 속으로 지금 이거 봐라 씩 웃고 있고, 유럽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때릴 것 같이 하더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준수하네. 그렇게 된 거죠. 더구나 유럽연합은 아니지만 영국 있잖아요. 영국, 그 다음에 호주, 다 미국하고 동맹이잖아요. 10%밖에 안 때렸어요. 걔네들은. 영국하고 호주는. 제가 아까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안 때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걱정 안 했던 동남아나 쪽이 뭐 이상한 막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 뭐 저런 나라 정말 불쌍해서 저런 나라 건들지도 않겠지 했던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너 40몇 프로 막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어이가 없죠. 관세를 어쨌든 되게 웃기게 때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얘기가 좀 옆으로 흘렀지만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이거 국제시장, 특히 환시장 같은 것도 일주일은 봐야 방향이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은 출렁하는 거예요. 지금 관세가 나오고 나서 어디로 볼지 몰라서 막 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시장도 달러가 뚝 떨어지고, 유럽도 생각보단 좋다 하지만 그런다고 유로화가 이렇게 오를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확 쏠렸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단기적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영국의 파운드화도 올랐죠. 올랐다가 벌써 떨어지네. 이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지금 쏠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위안화도 올랐다가 오늘 낮에 위안화 이렇게 중국이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조금 안정되고 있는 거고요.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더구나 엔화는 앞으로 금리 인상까지 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무조건 엔화 쪽이 낫겠다 하고 다시 엔화로 쏙 들어왔어요. 맞죠? 그리고 국채시장이 아까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본께 이렇게 떨어집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너무 떨어지죠. 일본 국채 금리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일본 국채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관세가 나오고 나서 가장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드라마틱한 변화는 주식시장도 아니고 환시장도 아니고 채권시장이에요. 불확실성.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관세들을 내놨어. 여기에 대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대응이 될지. 그리고 계속 남았잖아요. 지금 오늘 밤 자정부터 전 세계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의 25% 관세가 나왔어요. 그건 또 별도로 이미 발동이 됐어요. 오늘 밤부터.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의 뭐 맥주 캔도 이번에 발동이 됐어요. 거기다가 한 달 뒤인 5월 3일부터는 수입 자동차 완성품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 엔진, 변속기, 미션, 타이어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관세를 한 달 뒤에 매긴다고 오늘 또 발동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또 의약품, 반도체 조만간 1, 2주일 안에 또 나올 거예요. 정신이 없죠? 이거 다 못 쫓아가요. 근데 얘네들도 워낙 관세를 급하게 막 때려 부으면서 막 그 뭐 선풍기에다 막 날려갖고 수입이 얼마고 수출인 얼마니까 그 수입에서 수출 빼면 대한민국은 그럼 50%네 관세가 우리 미국한테 지들 맘대로 계산하고 50%니까 내가 반씩만 딱 해주기로 했으니까 50 나누니까 25%. 대한민국은 25% 관세야. 지들 맘대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에? 이것처럼 마음대로 막 정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막 두서없이 날마다 내놨는데 내일은 무슨 관세, 내일은 무슨 관세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4월 한 달 동안. 그러면 이거하고 아이고 트럼프 형님 이거 잘못됐네요. 뭐가 아니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관세를 25% 매기기로 했는데요. 자동차는 또 25%를 또 매겼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50%가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그거하고 별도로 예외라고 해? 그냥 25%만 해? 예 알겠습니다. 갔다가 아니 근데 저기 또 뭔데 이번엔 아니 뭐 알루미늄 캔하고 저기 뭐 의약품하고 자동차 엔진하고 들어오는 것도 몇 프로 매기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또 두 개가 합쳐지면 막 관세가 막 150%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빼고 이거 저번에 한번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들도 막 뒤처리 하느라고 복잡해질 거예요. 그죠? 그거 이제 보는 동안 시장이 방향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데
그 와중에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는데 한번 연준이나 기존 금융 세력들이 일본의 엔케리하고 같이 손잡고 한번 일단 엿먹여 보자 하면은 그 와중에 한번 크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관세가 시장이 소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일선이잖아요.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죠. 200일선이라는 건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이라는 건요. 우리가 일봉 보는 것처럼 한번 딱 뛰고 한번 딱 떨어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200일선이란 건 지난 200일간의 평균이잖아요. 얼마나 느리고 무겁게 움직이겠어요. 그죠? 50일선도 상당한 거예요. 말이 50일이지요. 한 달이 주식시장이 문 여는 게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 20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 하면은 2달 반이고요. 200일선 하면은 사실상 10달이에요. 10달의 평균이에요. 맞죠? 10달의 평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50일선과 20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 상당히 많이 거기서 헤맵니다. 지금 이게 나스닥 100인데 이거 지금 잘못하면은 앞으로 보름 안에 열흘 안에 데드크로스 날 수도 있어요. 51선과 200일선이.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면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200일선까지 치고 올라와도 지그재그 한 달 동안 이지랄 하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지지부진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환율 시장은 어쩔 줄을 모르고 이 나라에는 관세 얼만큼 때렸대, 이 나라에는 관세 얼만큼 때렸대 하면서 달러가 막 급하게 버림받고 급하게 막 유로화가 오르고 급하게 파운드화가 오르고 급하게 위안화가 푹 떨어졌다가 조금 안정되고 엔화도 막 급하게 엔화로 사람들이 쑥 몰리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그 와중에 엔화 보고 들어간 거죠, 지금. 예. 우리나라 지금 여기까지 떨어뜨렸어요. 그죠? 여기서 막다가. 정말 흐름 잘 탄 거죠. 요새 환율 방어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우리나라 탄핵 결정될 때까지 정말 신경들 바짝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당국에서. 아주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왕창 끌어내렸어요. 엔화로 이렇게 같이 딱 엔화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 3일 동안에 요걸 이용해서 우리도 위안화가 한번 떴긴 했지만 금방 위안화는 이 반란이 진압이 됐거든요. 우리도 엄청나게 떨어뜨려 갖고 1450원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돈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면 내일 탄핵 발표하잖아요. 그죠? 사실 탄핵 발표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환율 시장에 거의 이때부터 반영이 한참 전에 됐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막 탄핵 결과 가지고 빵 뜨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어떨 때 그렇죠. 누구나 다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외로 탄핵이 기각됐다 하면은 그때는 흔들리겠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외신들도 그러고 그럴 가능성은 적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수, 진보 해가지고 이념이 날리고 막 이렇게 갈라지고 했어도 걔네들이 봐도 그동안에 계엄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고 뭔 일을 벌리려고 했는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외국에도.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민주국가 1등 아닙니까? 그죠? 어떤 그 법률 체계나 이런 게 민주화된 거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요. 사실은. 그만큼 쳐주잖아요. 외국에서. 근데 이 빼도 막도 못할 불법의 그 비헌법적인 그런 행위들이 쫙 나왔는데 아무리 뭐라 해도 법관들이 우리나라가 삼류 어떤 멕시코나 막 저런 데 같이 막 말도 안 되는 마약 깽단이 판치는 그런 삼류 국가가 아닌 이상은 그죠? 우리나라에 그동안 짬밥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뭐라 해도 정말 그 저지른 일들이 누가 봐도 헌법에 다 위배되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보수파가 몇 명, 진보파가 몇 명, 정치 성향이 그렇게 갈린다고 해봤자 이 사람들은 일단 법관 아니고 한나라의 대법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정치 성향은 어떻든 간에.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거다. 그래서 탄핵은 나올 거라고 외신들도 거의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되고 뭐 특히 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번에도 헌재 이 빨갱이 놈들하고 누가 막 헌법재판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이번엔 그런 거 다 막으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일 생기고 만이 하나 생기면은 그땐 힘들게 문제 다시 환율이 막 벌렁벌렁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일 탄핵 선고일에 맞춰갖고 오늘 기회를 잡고 당국에서 돈 많이 썼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끌어내린 거죠. 이런 날은 일단 대비하는 거죠. 내일을 대비해서 기회를 잡아서 끌어내리긴 했는데 앞으로 길게 보면 절대 좋을 게 없죠. 뭐가요?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런 거 지금 경제 봤을 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요건 내일 탄핵 보고 오늘의 이 탄성 한번 받아가지고 일단은 임시로 끌어내렸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시장이 한번 이렇게 환시장이 확 쏠렸지만 하루 이틀짜리로 지금 막 심하게 쏠리는 거예요. 이게 막 출렁출렁 하는 거는 결국은 한 달 동안 모든 관세들에 대해서 그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가,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가, 그런 것들 다 보면서 결국은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움직임이 어제 오늘 하나 사야 돼 나왔다. 그게 뭐냐? 국채 시장이다. 즉 앞으로 한 달 동안 2분기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미국이 정말로 유럽이 어떤 식으로 관세에 얼만큼 타격을 받을지 중국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보면서 주식시장 환율시장은 한 달 동안 출렁출렁 하겠죠.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뭐들어 주식시장 가서 막 어이구 어지러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못하러 환율시장 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마음 편하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채권으로 다 피신해 있어 그거잖아요. 일이 잘못돼도 채권 시장은 지금 크게 잘못될 일은 없죠. 안전자산 예전에 뭐 주식 대 채권을 60대 40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요새는 채권을 더 늘리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너무 불확실하니까 선진국들의 국채를 그냥 편하게 맘 편하게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서 들어가자 이거예요. 큰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전 세계 선진국 채권 시장이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채권 금리, 국채 금리를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뚝 떨어졌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미국의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 짭짤하긴 했는데 여기서 더 짭짤하긴 힘들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들어왔죠. 어제 하루 만에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대표적인 이제 그 나라의 모든 기준금리가 되는 게 주로 10년물이니까 10년물을 보면 미국도 여기서 지금 이 하방선 여기 보이시죠? 대충 이 정도잖아요. 보이시죠? 이 정도 선에서 항상 이게 하단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이 여기선 더 안 내려간 게 채권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 다들 지금 채권이 안전하다고 들어와서 그래서 채권은 충분히 재미 볼 만큼 재미 봤다 하는데 어제부터 그냥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하다. 일이나 한 달 동안 좀 피신해 있어야겠어. 미국 국채로 들어오죠. 일본 국채도 일본도 보면은 금리 이만큼 준대더라. 조만간 금리 인상 한대더라. 금리 동결했어도 마치 금리 인상한 것처럼 벌써 이만큼 짭짤한 1.5%의 이자를 주네 하고 있는데 일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상한다 하는데도 그래갖고 지금 1.5 밑으로 며칠 전부터 트럼프 관세 발표하기 전부터 시장이 4월 1일 되기 전에 먼저 쇼커버링이나 그런 걸로 오르면서 우리가 그때 봤을 때 저번 주부터 3월 28일 금요일 날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이때부터 다 미리 피신한 거죠. 3일 전부터. 여기도 채권 시장도 보면 3월 28일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여기 일본 채권 시장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러죠. 일본 시장으로 다 몰렸고 미국 시장으로 다 몰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S&P 500이 이날 떨어졌었죠. 저번 주 금요일 일주일 전 금요일 날
원래 우리가 이때 크게 한번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 주식시장 다 버리고 엔캐리로 빌린 돈도 일본으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주식시장 버린 돈으로 큰 손들은 다 어디로 갔다? 3월 28일부터 채권시장으로 갔다.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제정신 아니야. 이번에 관세 틀림없이 야물딱지게 나올 거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들은 다 알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10년물도 그렇죠. 3월 28일부터 더 들어와. 쭉 들어오죠. 쭉 슬금슬금 국채 오르다가 이때부터 3월 28일부터 뚝 떨어지나요. 주식 팔고 일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큰 손들이. 전부 다. 일본도 3월 28일부터 뚝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다른 나라도 볼까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역대로 지금 돈 많이 풀고 채권을 많이 발행하겠다고 하죠. 미국, 일본도 앞으로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금리가 더 올라야 돼요. 그런데도 일이 들어오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지금 역대로 채권 많이 발행한데 하면서 이 높은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요? 보세요. 3월 27일 날 도치 딱 찍다가 3월 28일부터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경계 밑으로 오늘 완전히 떨어졌네요. 그렇죠? 독일이 그렇게 많이 돈을 앞으로 푼대 하면은 앞으로 채권을 지금 사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금리를 줄 때 사야 손해를 안 보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선진국의 채권에는 돈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팔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난 며칠간 우리나라 서학개미 같은 경우는 역대로 또 많이 사면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전부 개미들이에요. 바닥에서 줍는 개미들이고 기관들은 트럼프 관세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빠른 데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는 완전히 시장 버리고 지들은 채권으로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오른 거는 다 뭐예요? 개미들이 다 받아먹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채권 시장의 변화예요. 질문은 어떤 분이 왜 갑자기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냐? 일본은 지금 일부러 1.5 위로 띄워줬고 그동안 앞으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일본 국채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일본 당국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일본 당국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 위로 놔주는데 알아서들 전부 다 일본 채권 사러 왔수다 해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텐데 하도 아유 그래도 무조건 팔아만 주십시오 하고 다 들어왔는데 이게 일본에만 들어간 게 아니다. 미국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프랑스도 그럴 거고요. 똑같죠? 프랑스도 4일 전부터 뚜두두둑 떨어지죠. 독일, 프랑스 그렇게 많이 채권 발행할 거다 하는데도 들어와서 일단 사요. 그 다음에 영국 것도 하면 영국도 있나? 그러죠? 영국도 4일 전부터 똑같죠? 방향이 뚜두두둑 떨어지죠? 자,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전하는 쇼 호스트들 말고 진짜 스마트 머니들의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얘네들이 보는 건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미 3월 28일부터 확실하게 더 버리고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어젯밤부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확실하게 뚜껑 열어보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오늘은 전부 다 국제시장으로 뚝뚝 더 많이 들어와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국제시장으로 앞으로 보름 한 달은 피해 있어야겠다. 일단 방공으로 다 대피한 거예요. 큰 손들은. 개미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환율 시장은 지금 각각 각 나라별로 나온 관세 보고 어디가 지금 아시잖아요. 환율 FX 시장은 그 투기적인 애들은 몇 초 만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야만적인 데죠. 야만적인 데죠. 길게 어떤 거시적인 흐름을 보고 채권 시장처럼 이렇게 넣어놓는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환율 시장에 들어가는 투기꾼들은 정말 양아치 중에 양아치들이 많거든요. 그냥 심지어 어떤 놈들은 정말 몇 초, 몇 분 단위로 넣었다 뺐다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환율 시장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출렁출렁 하기 시작했다. 눈치 보면서
막 올랐다가 다시 막 내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영향이 이 나라가 얼만큼 받고 있는, 지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을 보면은 나라별로 지금 앞으로 얘네들도 일주일, 최소 일주일, 아니면 이제 2주일, 3주일, 한 달까지도 방향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하루 사이에 나오는 방향을 보면 요거죠. 일본 같은 경우 2.77%나 오늘 떨어졌죠. 왜냐하면 일본 그렇게 뭐 미국에 많이 좀 잘 해주고 했는데도 좀 봐줄 줄 알았더니 봐주는 거 하나도 없죠. 이웃나라 한국처럼, 이웃나라 한국 지금 정치가 공백이 돼가지고 미국에 전화 한 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갖고 아이고 저놈들 큰일 났네 낄낄대면서 니들 이제 어떡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세가 1% 차이밖에 안 나요. 일본이 24% 매겼고 한국이 25% 매겼어. 이게 뭐 그동안 공들인 노력이 아무것도 없죠. 거기다가 일본은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 할 거라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주식시장은 약세가 되잖아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좀 충격받고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은 의외로 안 떨어졌죠. 왜? 그 전날 전전날 엄청나게 한번 떨어졌잖아요. 우리 블랙먼데이인가 이번에 너무 미리 한번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보면은 홍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상해, 상하이, 선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홍콩이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흐름을 받는 거고 중국 본토 주식들은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 이렇게 안 흔들린다는 건 중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국뽕이 트럼프가 차라리 바이든보다 상대하기 편해. 틀림없이 그러고 있겠죠? 바이든처럼 치밀하게 그쪽 그 옛날 세력들처럼 치밀하게 머리 쓰면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지능적으로 정치적으로 좁혀오면 너무 상대하기 까다로운데 트럼프 같이 그냥 겉모습만 부황부황 하면서 생각 없이 들어오는 놈들은 이거는 중국의 어떤 만만디나 이런 거면 오히려 상대하기 쉬워요. 푸틴 같은 독재자도 그러고 그죠? 지금 그리고 딥시크 때부터 지금 중국의 국뽕이 3월부터 아니 2월부터 중국의 국뽕이 여기까지 차올랐잖아요. 그죠? 중국의 지금 인공지능도 우리가 미국하고 삐까번쩍 한다. 우주선도 쌓아올려 가지고 지금 오히려 미국을 우리가 앞지르고 있다. 양자 컴퓨터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도 배터리도 우리가 전 세계 최고를 먹었어 이미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기술이나 시장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맨날 저기 테슬라가 자율주행 어쩌고 있는데 우리가 자율주행 더 빨리 해갖고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번에 두바이에 수출도 했어요. 드디어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중국 사람들 국뽕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막 관세랑 막 이런 걸로 죽이겠다 하는데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시장은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와, 그러죠? 시장마다 지금 이렇게 다 모습이 다릅니다. 유럽은 지금 많이 떨어지네요. 한 3%, 2%, 3%. 영국은 조금 덜 떨어지고 있고, 그죠? 도이치방크가 6.7%가 떨어지네. 야, 이거 왜 이러지? 도이치방크가 6.7%를 떨어져요. 미국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